엄마. 한우진이 고성이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한우진이 뭐라고 한 거죠? 엄마라고요. 고성이를 엄마라고 불렀다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한우진은 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그것도 박성재의 집에요. 고성이는 창백한 얼굴로 한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내가 왜 여기? 사실 이 모든 일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지혁의 고백과 박성재의 프로포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지은호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우진이? 분명히 한우진 같았어요. 지은호의 고등학교 절친, 3개월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던 한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우진아! 소리쳤지만 한우진은 듣지 못했는지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따라갔어요. 한우진은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서 멈춰섰어요. 지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우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누르려다 또 멈췄습니다. 마치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우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차에서 내리며 한우진을 발견한 겁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진아, 내가 여기 왜? 한우진은 박성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아니, 성재 형. 지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우진이 박성재를 알아요? 게다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박성재는 한참을 한우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박성재는 한우진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우진의 표정, 박성재의 반응,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씨, 저 은호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은호 씨? 지금은? 아,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누구 전화니?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지은호 씨예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오라고 해. 어차피 우진이도 있는데 은호도 보면 좋겠구나. 지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고성이가 한우진을 알아요? 박성재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은호 씨, 우리 집으로 올래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네요.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게요. 10분 후, 지은호는 박성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고성이는 우아하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국 간 줄 알았는데. 지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거짓말했어. 미국 안 갔어. 뭐? 지은호는 놀라서 한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 한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은호 씨, 놀랐죠? 사실 우진이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고성이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설명할게요. 박성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은호 씨한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야. 은호 씨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잖니. 지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박성재와 결혼하라는 건가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요. 우진이는?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한우진이 고성희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박성재와는 형제라는 건가요? 엄마. 한우진이 고성희를 말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한우진이 지금 고성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우진은 고성희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은호 씨 놀라셨죠? 저도 한 달 전에야 알았어요. 우진이가 제 이복동생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우진이 박성재의 이복동생이라니요? 그럼 박성재의 아버지와 고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인가요? 고성이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은호 씨, 제가 박성재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에 우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우진이 아버지는 저를 버렸죠. 저는 혼자 우진이를 키웠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한우진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우진은 항상 밝고 명랑한 친구였는데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박성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은 아내를 잃고 혼자 성재를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을 때 우진이 문제가 생겼어요. 박 회장님 가족들이 반대한 거죠. 전혼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박성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어요. 우진이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성재 아버지와 결혼하느냐.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친척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박 회장님과 재혼했죠. 엄마.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은호는 눈물이 났어요. 한우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혼자 친척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개월 전 우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성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요. 친척 아저씨가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고 하셨대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우진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박 회장님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진이한테 미국 유학 간 척하라고 했죠. 그리고 몰래 돈을 줬어요.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우진이한테 송금한 기록이었죠. 그래서 추궁했고 어머니가 전부 말씀하셨어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쳐다봤어요. 박성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려는 노력도 보였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속였다는 게요. 박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어머니의 입장을요. 그래서 우진이를 만나자고 했죠. 한우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형. 아니, 성재 형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형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넌 내 동생이야.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재벌 3세였지만 속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복동생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정해주다니요. 그래서 오늘 우진이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우진이가 제 동생이라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라고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성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의 아버지 박 회장이 들어온 거예요. 박 회장은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렇게 모여 있어? 박성재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회장은 한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저 친구는 누구고? 제 동생입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선이 고성희에게로 향했어요. 당신이 낳은 그 아이.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아이를 절대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박성재가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우진이는 잘못이 없어요.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넌 닥쳐.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한우진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박성재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박 회장은 박성재를 노려봤어요. 성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 아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박성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진이는 제 동생이에요. 박 회장과 박성재가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박 회장이 고성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한우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제가 나갈게요. 쟤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돼. 박성재가 한우진을 붙잡았습니다. 넌 어디도 안 가. 내가 지켜줄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재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저는 우진이를 버릴 수 없어요.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좋아. 일단은 두고 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당장 내보낼 거야. 한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패 끼치지 않을게요. 박 회장은 대답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으실 거야. 한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고성희는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진아, 성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성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우진을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던 이지혁,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던 이지혁. 지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만날 수 있어?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자. 우리 동네 공원으로 올래? 30분 후, 지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지혁을 기다렸어요. 이지혁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은호 앞에 섰어요. 은호야, 미안해. 늦었지? 아니, 괜찮아.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고백. 생각해봤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했어.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쳐다봤어요. 지혁씨, 나는. 바로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씨?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씨,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요. 우진이도 은호씨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은호씨, 제 고백.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 시간 더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성재가 뭐래?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나 선택해줘.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비혼주의고 뭐고 다 버릴게. 너만 있으면 돼.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박성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박성재, 가족을 위해 싸우는 박성재. 지혁씨.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 이지혁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한우진의 등장이 단순한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은호 씨가 한우진을 아는 사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고성희의 독백이 어두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지은호와 한우진이 절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성재와 지은호를 확실하게 묶어놓을 방법이요. 고성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호 씨,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야만 해요. 그날 밤 한우진은 박성재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거든요. 엄마를 다시 만나고 형이 생기고 재벌가의 일원이 되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호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우리 곧 만나서 밥 먹자. 하지만 지은호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고성희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고성희와 누군가의 전화통화였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영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애가 계속 회사 지분을 요구하면.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영란은 입양된 아이잖아요. 정식 상속인이 아니에요. 성재한테만 물려줘야 해요. 한우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박영나가 입양하라고요? 박성재의 이복동생이라고 알려진 박영나가 사실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한우진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요.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한우진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우진아, 오늘부터 너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 대학 다니면서 일 배우는 거야. 한우진은 놀라서 박성재를 쳐다봤어요. 형, 제가 회사에서 일해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회사 일도 배워야지. 박성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박영나가 회의실에서 박 회장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박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오빠만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박영나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박성재는 급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영나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박영나는 박성재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오빠 알아요? 어머니가 오빠한테만 회사 지분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박성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재야, 이건 복잡한 문제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왜 저는 안 되는 건데요? 바로 그때 고성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영란야, 내가 왜 이러는 거니?
내 분수를 알아야지. 박영란은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뭐라고?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영란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전 다 알아요. 제가 입양하라는 거. 친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영나가 입양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도 침묵했어요. 한우진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대화가 사실이었어요. 박영란은 정말 입양하였습니다. 한우진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영란도 자신처럼 숨겨진 아이였던 거죠. 맞아요. 저는 입양아예요. 박영란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아버지한테 맡겼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키운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상속권이 없는 거죠.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나야.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박영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몰랐겠죠.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니, 고성희 씨가 말해줬어요.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요. 고성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영나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박영란은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쫓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오빠가 회사를 혼자 물려받게 하려고요. 그만.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영나야, 내가 입양하든 아니든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박영란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상속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진짜 딸이라면 똑같이 대해야죠.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영나한테도 지분을 주세요. 영나도 우리 가족이에요. 고성희가 박성재를 말렸어요. 성재야, 그건 안 돼. 회사 경영권 문제가 있어. 경영권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성재가 자꾸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카페에서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은호야, 오늘 회사에서 큰일이 났어. 한우진은 박영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지은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나 씨가 입양하였어? 전혀 몰랐는데. 지은호는 박영나를 떠올렸습니다.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은호야, 나도 사실 비슷한 처지야. 한우진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버림받고 자란 거나 영나 누나가 입양아인 거나 둘 다 숨겨진 아이잖아.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넌 이제 가족 찾았잖아. 성재 씨도 널 받아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은호야. 한우진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내가 들은 게 더 있어. 고성의 여사님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한우진은 3개월 전 들었던 대화를 지은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성희가 박영나를 일부러 배제하려 했다니요. 우진아, 그 얘기 성재 씨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성재 형은 어머니를 믿고 있는데. 바로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은호야, 지금 어디야?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혁씨, 미안한데 오늘은 친구랑 있어서. 친구? 혹시 성재? 이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한우진이라고 내 절친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지은호가 설명하려는데 이지혁이 말을 끊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지혁이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내가 전화 바꿔서 설명할까? 아니야,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지혁과의 관계가 불편했어요.
고백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성재도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지혁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은호 요즘 너랑 자주 만나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자주 보는 편이야. 왜? 너, 은호 진짜 좋아하는 거야? 이지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좋아해. 진심으로 좋아해. 은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 이지혁은 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벌써 그 생각까지 해? 박성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나는 은호 씨한테 확실한 미래를 주고 싶어. 너처럼 망설이지 않아. 나는 망설이는 게 아니야.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은호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런데 내가 자꾸 끼어들잖아. 박성재는 비웃었어요. 끼어든다고? 지혁아, 넌 30년 넘게 은호 씨 옆에 있었으면서 고백 한 번 제대로 못했잖아. 그게 누구 잘못이야?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성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비혼주의라는 핑계로 지은호의 마음을 외면했고요. 지혁아, 나는 은호 씨를 놓칠 생각 없어.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너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박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술을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호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성재의 말처럼 자신은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았어요. 고성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은호 씨 괜찮은 것 같구나.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빨리 결혼해. 엄마가 도와줄게. 박성재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잡아야지. 고성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게다가 은호 씨는 우진이랑도 친구잖니. 우리 가족이 되면 우진이도 좋아할 거야. 박성재는 어머니의 말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은호 씨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대답도 못 들었는걸요. 괜찮아. 은호 씨는 너를 선택할 거야. 고성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식당에 쓸 재료를 사러 간 거였어요. 장을 보던 중 정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호야,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아니요, 없어요. 지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딸을 너무 잘 알았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남자 문제지? 지은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정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키운 지가 몇 년인데. 다 알아. 지혁이랑 성재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한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지혁 씨는 오래 좋아했던 사람이고 성재 씨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데. 은호야.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누구랑 있을 때 더 편해? 지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지혁과 있을 때? 아니면 박성재와 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엄마. 지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혁 씨랑 있으면 설레는데 성재 씨랑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미래를 생각해봐. 누구랑 함께 늙어가고 싶어? 그 질문에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박성재가 확실했어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지혁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씨,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이지혁은 즉시 대답했어요.
응,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혁 씨.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응, 말해. 아직 대답 못하겠어요.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혁 씨 고백은 정말 기뻤어요.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말을 이었어요. 성재 씨도 있어요. 성재 씨는 저한테 확실한 미래를 제시해요. 결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호야, 나도 너한테 미래를 줄 수 있어. 결혼도 할 수 있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비혼주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보며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이지혁의 눈빛에서 여전히 망설임이 보였거든요. 지혁 씨, 시간을 주세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박성재와 엮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요. 한우진이 알고 있는 비밀이 곧 터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과연 지은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